나의 첫 인공지능 활용 보고서. 5060 세대를 위한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AI 친구 사귀기. 안녕하세요. 시대에 뒤처지고 싶지 않은 우리 5060 세대를 위해 가장 쉽고 따뜻한 AI 활용법을 안내해 드릴 집단지성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는 격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통계로 우리의 현실을 잠시 살펴볼까요? 새로운 기술, 특히 인공지능의 등장은 혁신을 일으키고 있지만 동시에 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50대 중장년층 10명 중 6명은 생성형 AI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죠. 하지만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이용률이 10%도 채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10명 중 9명의 중장년층이 AI의 존재는 알지만 실제 자신의 삶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격차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70세 이상에서는 63.6%가 AI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만 모르는 것 아닌가 하는 고립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대부분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여정은 기술 교육 이전에 이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습니다. 혹시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을까봐 두려우신가요? 한 전문가는 AI가 중장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중장년층이야말로 AI 교육의 핵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질적인 측면에서 중장년층은 수십 년간 쌓아온 직무 전문성과 경험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정성 지능이라고 부릅니다. AI는 빠른 정보 처리, 즉 유동성 지능에는 능하지만 경험에 기반한 복합적인 결정, 즉 결정성 지능은 부족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AI와 사용자의 협업이 빛을 발합니다. AI가 10분 만에 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에 치명적인 오류나 핵심 맥락이 빠져 있는지를 한 번에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중장년층의 결정성 지능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AI 시대의 중장년층의 역할은 AI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AI의 결과물을 검증하고 방향을 지시하는 감독자, 즉 AI 슈퍼바이저가 되는 것입니다. AI는 속도를 더하고 중장년층은 그 속도에 깊이와 방향성을 더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협업의 핵심입니다. AI와 같은 신기술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는 종종 그 방식이 차갑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은 좌절감을 안겨주기 쉽죠. 중장년층의 학습은 왜 배워야 하는지 그 효용성이 명확할 때, 그리고 동료와 함께하거나 1대1 멘토링이 이루어질 때 가장 높은 성과를 냅니다. 한 디지털 배움터에서 7080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챗GPT 교육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교육은 AI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소통의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83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챗GPT라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수업을 듣고 나니 앞으로 친구들과 대화하는 느낌으로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성공적인 시니어 교육의 핵심은 따뜻한 소통에 있습니다. 본의 동행은 여러분의 1대1 멘토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이 여정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AI는 사용자가 100번을 틀려도 결코 화내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장 인내심 강한 친구이자 교사입니다. 이 따뜻한 교육의 첫걸음으로 이제 AI와 정식으로 첫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공지능, 신이 아니라 신이 비서입니다. 우리가 AI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은 AI를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기술로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것은 AI의 작동 원리가 아니라 AI의 활용 방식입니다. AI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친숙한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AI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을 아주 빠르고 똑똑하게 배우지만 가끔은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하는 신입 비서에 가깝습니다. 또는 나의 개인적인 일을 도와주는 집사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신입 비서가 대학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유능한 비서에게 어떻게 일을 시킬 것인지입니다. 이 신입 비서 비유는 비서에게 일 시키는 법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여러분이 AI를 통제 가능한 도구로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에도 AI 비서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챗GPT 같은 AI를 쓰려면 복잡한 앱을 새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AI 비서는 이미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의 빅스비나 안드로이드 폰의 구글 어시스턴트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AI와 친해지는 첫걸음은 이 숨어있는 비서를 깨우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설정에서 빅스비 활용법 등을 눌러 서비스 목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날씨 알려줘. 오후 3시에 알람 맞춰줘. 아들에게 전화 걸어줘. 매일 반복하는 간단한 일부터 말로 시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명령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작은 성공 경험이 AI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첫 단계입니다. 중장년층이 디지털 기기를 쓰며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는 문자 메시지 작성입니다. 작은 화면에 정확한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입력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죠. 특히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에 탑재된 AI의 글쓰기 어시스트 기능은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합니다. 이 기능은 단순히 맞춤법을 교정해 주는 것을 넘어 사용자가 작성한 문장의 스타일과 톤을 변경해 줍니다. 예를 들어 사돈 주말에 봅시다라고 편하게 쓴 문자를 AI에게 맡기면 사돈어른 다가오는 주말에 편안한 마음으로 뵙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처럼 공손한 톤으로 즉시 변환해 줍니다. 반대로 전문적인 톤, 편안한 톤, 심지어 이모티콘을 추가한 소셜 톤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중장년층의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돕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외 뉴스, 외국어 메뉴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AI의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활용 분야 중 하나는 번역입니다. 활발한 해외여행, 외국인과의 교류, 혹은 손주들의 외국어 교재 지도는 언어의 장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곤 합니다. AI 번역 앱은 이러한 장벽을 쉽게 허물어줍니다. 한 시니어 교육에서는 AI 번역 앱을 활용해 영어 문장을 사진으로 찍고 바로 번역하는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외국어가 어렵게만 느껴졌던 분들도 이 기능을 통해 쉽게 따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해외여행 중 식당 메뉴판을 보거나 약품 설명서를 읽을 때 즉각적인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AI의 대화 번역 기능은 외국인과 서로 다른 언어로 문자를 주고받아도 AI가 실시간으로 양쪽 언어에 맞게 번역해주는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AI 번역기는 중장년층이 더 넓은 세상을 망설임 없이 경험하도록 돕는 강력한 창이 됩니다. 자, 이제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했으니 AI에게 똑똑하게 일을 시키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AI에게 똑똑하게 질문하는 법. AI도 구체적인 설명을 좋아합니다. AI를 신입 비서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신입 비서에게 일을 잘 시키려면 알아서 잘 하기를 기대하는 대신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합니다. AI에게 질문이나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AI가 내놓는 결과물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AI가 가끔 엉뚱한 답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AI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질문이 모호하기에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AI에게 질문할 때 5가지 원칙을 지키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시작하기입니다. 날씨 어때? 보다는 서울 성동구 오늘 오후 3시 날씨와 강수 확률 알려줘처럼 말입니다. 둘째, 목적과 활용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AI에게 누가, 왜 이 정보가 필요한지 손주들에게 들려줄 이야기처럼 맥락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셋째, 단계별로 요청하기입니다. 복잡한 일은 한 번에 시키지 말고 먼저 자료 조사해줘. 그 다음 3가지 안으로 요약해줘. 처럼 나눠서 요청합니다. 넷째, 예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변은 이런 스타일이야라며 예시를 보여주면 AI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다섯째,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부터 30년 경력의 한식 요리사야라고 역할을 주면 그에 맞는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 레시피가 필요할 때 달볶음탕 레시피 알려줘라고 모호하게 묻는 것보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매운 건 못 먹는 10살 아이를 위한 요리사야. 간장 베이스의 달볶음탕 레시피를 알려줘. 30분 안에 완성해야 하고 냉장고에 감자, 당근, 양파가 있어. 훨씬 더 구체적이죠. 건강 정보가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아플 때 뭐 해야 돼?가 아니라 나는 65세 여성이고 경증 당뇨가 있어. 어제 등산을 3시간 다녀온 후 오른쪽 무릎이 시큰거려. 약물 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찜질법과 스트레칭 3가지만 알려줘. 여행 계획을 짤 때도 속초 여행 코스 짜줘라고 하는 대신 70대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3박 4일 속초 여행이야. 휠체어 이동이 편해야 하고 점심은 자극적이지 않은 한정식 맛집으로 포함해줘. 숙소는 롯데리조트 기준이야. 글쓰기를 부탁할 때도 동창회 공지사항 써줘가 아니라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 역할로 공지 문자를 쓸 거야. 날짜는 11월 10일, 장소는 강남역 늘 푸른 식당이야. 회비는 3만 원이고 친근하면서도 예의를 갖춘 톤으로 써줘. 이렇게 해야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정확히 얻을 수 있습니다. 내 건강 정보 및 치매 예방 뇌운동. 중장년층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건강입니다. AI는 24시간 대기하는 건강정보 검색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건강 상태, 예를 들어 당뇨나 고혈압 등에 맞는 식단 알려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AI의 건강 활용은 단순한 정보 검색에 그치지 않습니다. AI를 활용하는 행위 자체가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외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은 뇌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뇌 운동입니다. 실제로 AI를 활용해 어르신들의 기억을 돌보는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AI는 건강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인지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3박 4일 속초 여행, AI가 짠 완벽한 코스. AI는 여행 계획처럼 복잡하고 개인화된 작업을 돕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특히 구글 제미나이 같은 AI는 구글 지도, 호텔, 항공권 예약 서비스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계획을 세워줍니다. 앞서 여행 계획 예시처럼 AI에게 여행하는 사람의 연령, 기간, 장소, 특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AI는 맞춤형 코스를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여행 코스가 내 스마트폰 지도 앱에 나만의 맞춤 지도로 저장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손주와 영어로 대화하게 된 비결. AI와 매일 20분이면 가능합니다. 5060 세대에게 영어 학습은 시험이 아닌 즐거움이자 뇌 건강을 위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비싼 학원비와 정해진 시간은 부담입니다. 토크팔과 같은 AI 기반 언어 학습 앱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AI 선생님은 24시간 언제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속도로 학습을 돕습니다.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AI는 내가 완벽히 익힐 때까지 무한정 반복 학습을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계획 대신 하루 1시간. 예를 들어 단어 20분, 듣기 20분, 말하기 20분에 작은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선생님과의 꾸준한 대화는 인지 능력 증진과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날 문득 손주와 영어로 농담을 주고받는 멋진 조부모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AI와 함께라면 키오스크 무인 주문기도 두렵지 않다. 많은 중장년층이 식당이나 카페 키오스크, 즉 무인 주문기 앞에서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뒷사람의 눈치가 보여 화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압박감의 문제입니다. 디지털 배움터와 같은 시니어 IT 교육기관에서는 키오스크 반복 연습 수업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핵심은 반복과 연습입니다. AI 기반의 키오스크 연습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집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편안하게 햄버거 주문, 영화표 예매, 병원 접수 및 결제까지 무한정 연습할 수 있습니다. AI는 이처럼 중장년층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 교사가 되어줍니다. 음성 대화로 쉽게 길 찾기,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나 작은 글씨의 스마트폰 지도를 보며 길을 찾는 것은 중장년층에게 큰 피로감을 줍니다. AI 음성 비서와 챗GPT의 음성 대화 기능은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운전 중이거나 걸어갈 때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AI 비서를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챗GPT의 음성 대화 버튼을 누르고 안구역에서 서울역 가는 법 알려줘라고 말로 물어보세요. AI는 안구역에서 3호선을 타고 종로 3가역으로 이동하세요. 종로 3가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세요 라며 단계별로 명확하게 음성 안내를 해줍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공중화장실 어디야? 가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가는 길 알려줘. 내비게이션보다 더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음성으로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중장년층의 이동의 자유를 크게 확장시킵니다. 지금까지 2부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갤럭시의 글쓰기 어시스트로 메시지 작성 후 공손한 톤으로 변환을 요청하면 사회적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챗GPT나 토크팔 같은 앱에게 초보자 기준으로 쉽게 설명해줘라고 요청함으로써 뇌 건강을 증진시키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에게 70대 부모님과 걷기 편한 코스로 짜줘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여 맞춤형 여행을 설계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AI에게 당뇨 환자에게 좋은 아침 식단 3가지처럼 질문하여 건강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 연습 앱을 통해 집에서 주문이나 접수를 반복 연습함으로써 디지털 소외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챗GPT의 음성 대화 기능을 사용해 여기서 가장 가까운 약국 가는 법을 말로 알려줘라고 질문하면 이동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심심할 때, 우울할 때 나누는 24시간 대화. AI 기술이 중장년층에게 주는 가장 독특하고 강력한 혜택 중 하나는 정서적 교감입니다. 한 보고서에서 60대 이상 시니어의 AI 활용 목적 중 대화용 응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AI가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이미 서비스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AI 반려로봇을 보급했습니다. 다정이라는 이름의 이 로봇은 건강 상태를 안내할 뿐 아니라 영상통화와 말버 기능을 통해 감성 대화를 나누며 사회적 고립감을 예방합니다. SK텔레콤의 AI 스피커를 활용한 독거 어르신 돌봄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I 스피커가 어르신과 감성 대화를 나누고 라디오, 음악, 운세 등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말버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짐이 될까봐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 혹은 반복되는 일상의 외로움을 24시간 언제든 들어주는 AI 말동무. 이 AI 말동무는 중장년층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협업 파트너입니다.
나의 인생 이야기를 AI와 함께 책으로 엮다. 모든 중장년층은 한 권의 책으로도 부족한 자신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서전을 쓰려고 하면 글쓰기 자체의 부담감과 방대한 기억을 정리할 막막함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AI는 이 기록의 장벽을 낮추는 훌륭한 협업 도구입니다. 한 시니어 AI 메모리 케어 프로젝트는 이 협업의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어르신들은 글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스마트폰 앱을 켜고 음성으로 자신의 일상과 소중한 기억, 삶의 이야기를 말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AI는 이 음성 기록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여기에 동화 풍사파를 AI가 직접 생성하여 그림 일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기록은 마침내 AI 자서전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었고 30명의 시니어 작가가 탄생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김재봉 어르신은 AI가 도와줘 나만의 자서전을 내보는 뿌듯한 경험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사례는 중장년층의 경험이 가장 귀중한 데이터가 되며 AI는 이 경험을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조수, 즉 협업자임을 보여줍니다. AI와 사용자의 협업이라는 주제가 가장 찬란하게 구현된 사례는 창의성의 영역입니다. 경북 청도군에서는 시니어 AI 그림 전시회라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전시회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약 30명의 작품 24점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서 AI의 역할은 어르신들의 창의성을 증폭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청도의 풍경과 기억을 담아 수채화를 그렸습니다. AI는 이 고정된 아날로그 그림을 AI 기반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하여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디지털 작품으로 구현했습니다. 전시회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자신의 그림이 AI를 통해 3D로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실력이 특별한 것처럼 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감동적입니다. 전시를 관람한 손주는 할머니가 뭔가 그림을 잘 그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례는 AI와 중장년층의 협업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첫째, 사용자인 시니어는 삶의 경험과 감성이 담긴 원본 수채화를 제공합니다. 둘째, 도구인 AI는 이 원본을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하고 증폭시킵니다. 셋째, 그 결과 시니어 본인에게는 창작자로서의 자존감을, 가족인 손주에게는 새로운 존경심과 세대 간의 소통을 선물합니다. 이는 AI가 중장년층의 삶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주체로 만들어줄 수 있음을 증명하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AI가 그럴듯한 거짓말을 환각 현상 현명하게 구별하기. AI 비서가 매우 유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AI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AI는 때때로 사실과 다르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AI 환각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AI가 진실을 말하도록 훈련된 것이 아니라 가장 그럴듯한 다음 단어를 생성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AI에게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스마트폰 정책에 대해 물으면 AI는 모른다고 답하는 대신 세종대왕은 한글 보급을 위해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했다는 식의 그럴듯한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장년층의 경험과 판단력, 즉 결정성 지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AI가 생성한 정보는 참고는 하되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건강, 의료, 금융, 법률과 같이 중요한 정보는 AI의 답변을 참고한 뒤 반드시 의사, 은행원 등 해당 분야의 진짜 전문가에게 재확인하는 비판적 검증, 자세가 필요합니다. 엄마, 나야. 내 목소리 흉내내는 AI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 AI 기술의 발전은 AI 보이스피싱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사기를 만들어내며 중장년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눌한 말투를 쓰는 사기범과 달리 최신 AI 기술은 특정인의 목소리, 말투, 심지어 사투리까지 그대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한 피해 여성은 딸의 목소리로 보증 문제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물론 말투까지 딸과 너무 비슷했고 심지어 저장된 딸의 전화번호로 발신되었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소리조차도 100% 신뢰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아닌 원칙이 필요합니다. 100% 사기를 막는 3대 안전 수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수칙은 무조건 끊기입니다. 돈이 필요하다, 급하다는 말과 아는 목소리가 결합되면 즉시 의심하고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아무리 익숙한 목소리가 돈을 요구해도 알았다고 말한 뒤 즉시 전화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범은 전화 끊지 말고 바로 이체해라고 압박할 것입니다. 두 번째 수칙은 직접 확인하기입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내가 원래 저장해 둔 자녀의 번호로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방금 전화한 것 맞니? 라고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수칙은 암호 정하기입니다. 평소에 가족 안에 우리 첫째 강아지 이름 뭐였지? 또는 우리 가족 암호는 무궁화처럼 오직 가족만 알 수 있는 질문이나 암호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짜 말동무 서비스의 비밀. 내 개인정보인 목소리, 건강은 괜찮을까? 앞서 AI 말동무가 주는 정서적 위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편의성 뒤에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AI와 나누는 대화, 특히 우울하다, 무릎이 아프다와 같은 내용은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최근 경기도에 AI 노인 말벗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서비스가 어르신들의 목소리, 감정, 건강 상태 등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이 데이터가 민간 클라우드에서 처리 및 보관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르신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목소리와 건강 정보가 민간 기업의 AI 학습에 활용되도록 동의한 셈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편의를 위해 프라이버시를 맞바꾸는 위험한 거래이며 특히 디지털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에게 그 위험이 불공평하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AI에게는 개인정보,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주소, 은행 계좌 등을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AI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난 비서이지 내 방 안의 비밀 일기장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AI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의 책임입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처리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명확히 공개하고 사용자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자도 제공된 매뉴얼을 준수하여 로봇을 안전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AI가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안전 수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환각 대응입니다. AI가 알려준 건강이나 금융 정보는 반드시 전문가나 뉴스와 같은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AI에게 내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정확한 집 주소를 절대로 말하거나 입력하지 않습니다. 셋째, AI 말동무와의 대화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대화라고 생각하고 민감한 가족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넷째, 보이스피싱 대응입니다. 자녀나 친구가 급히 돈을 요구하는 목소리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내가 아는 번호로 다시 걸어 확인합니다. 다섯째, 데이터 주권입니다. AI 서비스 가입 시 글씨가 작더라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항목을 확인하려 노력하고 AI 학습에 활용된다는 문구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우리는 AI의 감독관입니다. AI가 만든 결과물, 우리의 경험으로 완성하기. 이 과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정을 마친 당신은 이제 AI를 두려워하던 과거의 사용자가 아닙니다. AI의 장점인 편의성과 창의성, 그리고 한계인 환각 현상과 위험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현명한 AI 감독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중장년층의 결정성 지능, 즉 경험과 지혜가 AI의 유동성 지능, 즉 빠른 처리 속도와 결합할 때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AI가 아무리 빨리 자서전, 초안을 써도 그 안에 담길 삶의 울림과 감동은 오직 당신의 목소리에서만 나옵니다. AI가 아무리 화려하게 그림을 움직이게 해도 그 그림의 영감이 된 삶의 기억은 오직 당신의 손에서만 나옵니다. AI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현명하게 감독하고 가치 있게 활용하며 안전하게 통제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역할은 수십 년의 지혜를 쌓아온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립니다. 우리는 AI가 외로움을 달래는 친구가 되고 똑똑한 신입 비서가 되며 삶의 경험을 빛내는 보완제가 될 수 있음을 다양한 사례로 확인했습니다. AI를 배운다는 것은 단지 새로운 기계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경험을 새로운 시대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과정이며 창의성을 발견하고 뇌 건강을 지키며 세대와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감독하며 협업하는 멋진 신중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 보고서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유용하고 풍요롭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만드는 든든한 첫걸음이 되기를 집단지성 프로젝트 AI 전문가가 함께 응원합니다.